요건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자부심을 느끼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변제율 자체만 해도 좀 매우 뿌듯했어요. 많이 도움이 되드린 것 같아서 제 생각엔 거의 최초가 아닐까 합니다. 이런 법무법인 파트너의 최용준 변호사입니다. 변호사님 이제 여전히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. 심각하죠. 혹시 도산 절차를 통해서도 피해자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? 있죠. 사기 피해라는 거는 약간 형사적인 관점과 그리고 돈이 엮인 민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데 어쨌든 이제 사기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또 도산 절차, 특히 개인회생 절차로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는 일단은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로 명확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2023년에 제정된 전세 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이제 그 피해자로 인정받기 요건을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거치고 확정 일정을 거쳐서 소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추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되는데요. 다만 좀 시도별 여건에 따라서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상한해서 좀 조절도 가능한 여지는 있습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는 3억 원 이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, 세 번째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됐거나 또 그것이 바로 예상되는 경우,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. 또 네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망한 의도가 있었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, 이런 네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이제 임차인을 소위 전세 사기 피해자로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그때부터 도산 절차에서 좀 변화가 생기게 되죠.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이랑 수원, 부산, 회성 법원만이 그 실무준칙에 따라서 피해자에 대해서 24개월로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.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적용이 될까요? 예, 아무래도 이제 서울회생법원, 수원회생법원, 부산회생법원 같은 이제 단독 회생 법원이 있는 곳에서는 실무 준칙을 통해서 조금 더 채무자들에게 진취적으로 좀 변제 기간을 단축해주거나 이런 허여를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서울회생법원 등의 단독 회생법원에서는 24개월로 변제 기간 단축해주는데 아직 조금 안타깝게도 일반 지방법원 파산부까지는 이런 실무 준칙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요.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서 나름 요건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자부심을 느끼는데 제 생각엔 거의 최초가 아닐까 합니다. 이런 단독 회생법원이 아니라 일반 지방법원에서도 저희가 24개월로 단축된 변제 기간을 인가받은 사례가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관할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저희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이었고요. 저희에게 의뢰주신 고객분은 30대 남성분이셨고 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하시는 영업소득자셨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거주하시는 지역은 대전이셨고 영업장은 저 충북 오천 쪽에 있었습니다. 이분의 그 채무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채무액은 약 1억 6천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서 전세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억이었어요. 그래서 60% 이상인 거죠. 그리고 이제 청산 가치를 해봤자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니까 영업장 보증금이나 차량 등에서 한 2,500만 원 선 정도였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성실하게 잘 사업 운영하시면서 살고 계셨거든요. 근데 채무 원인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세 사기 피해예요. 임대인이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가지고 형사고소까지 진행하고 계시고 있고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변제율 자체만 해도 좀 매우 뿌듯했어요. 많이 도움이 되드린 것 같아서 변제율도 17% 변제율로 저희가 인가를 받아서 총 채무액의 83%를 탕감받았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제 36개월이나 24개월로 이거를 단축된 기간으로 저희가 인가를 받을 수 있었죠.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축된 기간으로 인가를 받으셨을까요? 예, 저희가 이 사건 의뢰를 받고 나서 좀 했어요. 사실 요새 워낙 그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또 젊은층 이런 게 많은 그런 시대여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주시는 분들의 많은 채무 원인이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분은 정말 사행성이라고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었고 정말 성실하게 자기 사업을 잘 하시고 계셨는데 딱 이 전세 사기 피해 때문에 모든 게 막혀버리신 거예요. 법원에다가 의견서도 제출하고 했습니다. 의견서에서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피력을 했냐면 30대 젊은 청년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 한 건의 사행성 지출도 없었고 그 채무 내역의 대부분이 전세 사기 피해 부분이었고 그리고 나머지도 대출받은 원인 자체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 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사업 용도에
사용했다는 부분들을 피력해서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해서 사실 처음에 이 대전지방법원 저희 담당 재판부에서 바로 24개월을 받아주진 않았어요.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도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분명하고 이런 경우에는 채무 원인 자체도 매우 불순한 게 없고 저희 성실한 경제 생활을 해왔고 이런 부분 피력하니까 저희가 좀 신랑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보정을 저희가 이행하는 해서 계속해서 피력했더니 대단히 감사하게도 낮은 변제율과 동시에 24개월의 단축된 변제 기간을 인가받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럼 변호사님,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이런 사례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을까요? 대단히 법원의 결정이나 이런 거 인가를 저희가 확답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 법인인 사무실 입장에서는 한 번의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선례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지방법원의 문들도 충분히 두드려봐서 절대 못 해볼 일은 아니다.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시도하는 과정에서 실무준칙이 조금 더 퍼질 수도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성공한 사례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